정부 들어와서 언론 자유가 좀 심각하게 훼손됐다. 이걸 좀 동의 못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근거로서 정정보도 청구가 적다. 정부가 제기한 거예요. 정부가. 네, 정부가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가 노무현 정부가 적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예를 들게요. 이 정부 들어와서 KBS 정현주 사장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. 이 정부가 KBS 사장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표를 안 내는 겁니다. 그래서 KBS 정현주 사장을 검찰권을 동원을 해서 배임으로 기소를 했어요. 그 배임이 뭐냐? KBS가 민사소송을 하는데 재판부에서 화해를 권유하는데 화해에 응하지 않았다. 그걸 배임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. 사실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. 그럼 화해를 응하지 않아서 배임이 된다면은 화해를 권유한 판사는 배임 교사가 되겠습니까?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소가 된 겁니다. 물론 법원에서 무죄가 났죠. 두 번째, MBC PD 수첩 사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. 그것은 MBC에서 보도한 사건에 대해서 방송의 보도가 명예를 훼손을 한다고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. 물론 MBC PD 수첩 사건도 무죄가 됐습니다. 이 두 사건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검찰권을 동원해서 언론을 규제했다는 것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자,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. 오늘 이 토론이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 비판한다 그러면 저 주성영 의원도 할 얘기 많습니다. 그런 게 아니고. 말씀하시죠. 예, 그런 게 아니고. 말씀 충분히 하십시오. 예. 아니고, 오늘은 정봉주법이냐, 나경원법이냐,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공표죄의 한계 문제니까. 근데 말이죠. 이제 정봉주법이 이제 처벌을 면제시켜서 정봉주 전 의원을 석방시키는데 초점이 있으니까 그런데, 우리 방금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나경원법이라고 포괄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. 우리 정개특에서 지금 여야 합의된 사항만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첫 번째는 프로세스예요. 과정을 어떻게 절제할 것이냐. 처벌 문제도 물론 후보자 비방죄를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으로 높이는 그런 게 있지만 그 합의 봤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제도하고 달리 이제 온라인상에 흑색선전이라든지 비방 사실이 오르면 우리가 이제 합의한 내용을 따르면 후보자도 그 당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어요. 첫째. 삭제가 안 되면 선관위에 신고해서 선관위가 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형사처벌 문제로 가는데 이렇게 합의했어요. 또 두 번째는 이제 인터넷 게시글을 올린 게시자 인적 사항이라든지 또 문자 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또 이제 전자우편 전송자의 인적 사항을 지금 법제로는 법관의 승인을 받아야 인적 사항을 받아올 수 있어요. 그러면 대체가 늘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 법관 승인 없이 선관위에서 직접 서비스 회사한테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자. 이것도 합의를 봤어요. 여야 간에. 그래서 우리가 지금 SNS 그다음에 모바일로 가는 것은 대세고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. 하지만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, 아까 우리 김학재 선배님께서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렇게 말씀하면 옳으신 얘기예요. 큰 틀에서. 하지만 구덕이 안 설게 하고 장 담그면 더 낫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자율적인 틀을 만들어서 개방된 사회로 나가는 그런 데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자. 이것은 이런 취지가 바로 나경원 법의 취지라고 저는. 최 변호사님 말씀 듣고 기회 드릴게요. 최 변호사님 말씀하십시오. 지금 우리나라가 의혹의 제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.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. 허위 사실을 일반 형법상으로나 또는 공직선거법상으로나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유포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고요.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사실을 주장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거나 할 때 있어서 그게 비록 허위 사실이 하더라도 자기가 그걸 진실이라고 믿고 믿을 만한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, 그렇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처벌